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우리는 여론 조작이라고 의심하고 있던 갤럽에서도 50% 이하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참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회복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이제 갤럽 여론조사가 보니까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은 처음으로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지난번에 53%였는데 이번에는 49%로 4%나 급격히 이렇게 떨어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정말 그 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층은 41%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차가 49에서 41 이게 8%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10% 아래로 지지층과 반대층의 지지율 차이가 이렇게 10% 안쪽으로 들어온 경우는 이번이 이제 처음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우리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러 가지로 최근에 이제 알렌서치에서 한 2, 3주 전에 47.8%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이 정도로 떨어졌고 60%에서 12%나 거기는 많이 빠졌어요. 이번에 이제 갤럽은 그동안에 이 사회적인 평판이 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 과거 선거 때는 이 야당 쪽에서는 이건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혹평까지 받은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제 뭐 객관성이 했다고 이제 믿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볼 때 비슷한 추세거든요. 47%에서 49%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강 추세에 확실하게 진입해 있다. 확실하게 진입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국정 운영의 경고음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조국 민정수석 논란, 뭐 거기 이제 특별감찰관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경제가 너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살려야지만이 뭐 지지율도 올라갈 텐데 지금 경기가 너무 떨어져 있고, 뭐 기업들은 뭐 투자 위축이 돼서 뭐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요,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이게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표를 보면 뭐랬냐면 부정평가 408명이 부정평가를 했는데 1,002명 중에 이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게 무려 49%나 돼요. 엄청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절대적인 지지율을 이렇게 급락시킨 요인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변화를 보면 이 경제 문제에서는 뭐 말하자면 청와대 내부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말고서도 그런 것도 지지율 하락 요인 중에 되게 하나죠. 다만 이제 경제가 으뜸 요인이라는 건데, 이런 경제 문제를 두고 대통령 경제정책자문회의 부의장이면 대통령 바로 아래에 있는 분이에요. 대통령 의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김광두 전 서강대 교수잖아요. 김광두 교수 하면 뭐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보수층에 이게 싱크탱크 역할을 하다가 그렇잖아요. 이 문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이제 그 캠프에 가가지고 그 부의장 자리까지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표냈어요 지금. 왜냐? 이 양반이 쉽게 얘기하면 쓴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경제정책,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이게 이제 현 경제정책의 골격 뿌리 상징이에요. 이거 갖고는 경제가 꺼져가는데 왜 정책을 안 바꾸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이 김광두 부의장이 계속 발표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내년 봄 되면 지금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그런데 계속 빠지고 있고, 그게 빠지니까 지지율도 빠지고, 그럼 김광두 부의장 한 사람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봤느냐. 지금은 어제 그제랑 이렇게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낙연 총리조차도 이게 소득 주도 성장 좀 이게 안타깝다. 오히려 양극화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렇죠. 탄력 근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거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는 이거는 이런 정당의 어떤 그런 이념 성향에 따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는 너도 나도 같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을 보면 정부가 좀 더 각성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지지율을 올리는데 쓰는 약효로 쓰겠다. 이러면 나라 망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빵을 제대로 먹고 사는 정상적인 경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빨리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 꼬리표를, 이 브랜드를 빨리 떼어내가지고 정상적인 우선 성장이 있어야 국민들끼리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장치를 높이는, 말하자면 경제가 내년도에 2.34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경제 정책을 내놔야 되겠다. 지금 얼마 전에 보면은 KDI라든가 또 한국은행에서도 금년도 성장 전망치, 내년도 전망치를 하향 추세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그 데이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니까 말이죠. 이 지지율이 지금 호남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70%. 그러나 영남, 영북이 완전히 떨어져서 30%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지를 보면요. 예. 이 대한민국 정치 환경의 현 정치 여건의 현 주소가 나와요. 예. 뭐냐면 이념적 대립이 일단 굉장히 커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 대통령이 그래도 잘한다. 이게 78%입니다. 무려. 그런데 이 보수층에 말하자면 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84%예요. 와.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에서는 절대 지지, 반대층에서는 절대 반대. 완전히 이 정치 스펙트럼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가 완전히 극과 극이다. 이게 하나 있고, 지금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예. 또 지역 대립도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네, 있다.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서울, 경기, 그다음에 호남 쪽, 여기에서는 압도적으로 그래도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부울경이라고 하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 네. 그다음에 TK죠. TK죠. 그다음에 좀 색다른 것은 충청도, 충청도. 세종, 예. 대전, 이런 충청도, 그다음에 경상도 저 아래 쭉 이거는 절대 반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지율도 극명하게 지역 간 대립, 그다음에 정치 지역 이념 간의 대립이 굉장히 크다. 이게 결국- 심각한 거예요. 결국 경제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문재인을 찍었기 때문에, 나는 또 호남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기 때문에 라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빠지지 않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예. 거죠. 밀어주고 있는 거죠. 예. 예. 그 이외의 층들은 벌써 다 빠졌다. 많이 예, 빠졌죠. 많이 특히 이제 빠졌다. 많이 빠지는 게 지금 오늘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최고 문제입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지금 600만이 좀 안 되거든요. 500, 한 8, 90만쯤 되는데 엄청난 경제 활동 인구예요. 네. 이분들이 임금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딘다는 최저임금 때문에 네. 그다음에 52시간 근로 때문에 도저히 못 견뎌갖고 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내부적으로 실제 조사를 했나 봐요. 얼마나 지금 어려움냐, 뭐가 문제냐 이런 조사를 한 모양인데 워낙 지금 지표가 나쁘게 나왔나 봐요. 네. 이거 혹시 또 이게 뭐 다칠까 봐 가지고 발표를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거는 자영업자들이 불만 차원이 아니고 이거 잘못하면 자영업자가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25%를 차지하니까 엄청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 계층, 자영업자의 계층이 만약에 죽는다 경제적으로,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득 주도 성장, 무슨 포용 성장, 무슨 혁신 성장, 이런 이 구호에 집착하지 말아달라. 예. 경제를 지금 여당도 1년 반 이제 안 남았어요. 2020년 4월이면 총선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지금 소득 주도 성장 그대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아까 얘기한 대로 기획부장관, 현직 총리, 그다음에 현직 경제자문회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 정책 갖고 안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해야죠. 진언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면은 말이죠. 지금 경제는 나쁘고 또 안보는 불안하고 외교는 무너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50%가 나오는 걸 보면 호남과 좌파 지지층 아주 똘똘 그렇습니다. 뭉쳐서 지금 밀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경제 뭐 다 필요 없어. 대북 문제 가지고 김정은 답방 가지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 하면서 지지층을 계속 달래는 그러한 그 정책을 피고 있는 거 아닌가,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김정은 답방에 목매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 좌파들 또 그다음에 이 호남의 이 열혈한 지지자들 이걸 빼버리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 문제에 저렇게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그렇죠.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와서 무려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잖아요. 예. 이게 대한민국 사상 총 정상회담 횟수가 2번이에요. 2번. 2번인데. 근데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4월부터 9월까지니까 4, 5, 6, 7, 8, 9 딱 6개월.
6개월 사이에 3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2개월에 한 번씩 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주기적으로도 12월이니까 할 때가 됐고, 그리고 이 3번 정상회담 하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를 현 정부는 경험을 맞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어느 특정 여론조사 하나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47%대에서 49%대의 지지율로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 정부가 경제는 하루 저녁에 불 때가고 방이 뜨끈해지나요? 안 안 되죠. 되잖아요. 네, 안 근데 되죠. 김정은 답방 오면 바로 그냥 바로 따끈따끈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김정은 답방을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답방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면 청와대는 다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부인했잖아요. 네. 저 조선일보에 답방 뭐 논의했다 그러니까 아니다. 바로 부인했는데 그래야 뭐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정상 간의 그 회담은 쌍방이 동시에 발표하는 게 하나의 예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이유는 저도 충분히 가는데, 이제 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곧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그 개성에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있잖아요. 네. 연락 사무소장들이 만나는 날이 오늘이에요. 금요일 날. 네. 매주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 쪽 차관은 천혜성 그 대표는 맨날 올라갔는데 북한에서는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안 내려왔어요. 무려 한 달간. 네. 한 달간 안 내려오다가 오늘 지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 이 개성공단 그 사무소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면 남북 간의 최고 책임자의 메시지도 교환하면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공식적으로. 네. 그리고 오늘 통일부가 발표한 걸 보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행 상황도 점검하는 그런 이슈도 다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다루는데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답방 얘기 안 하느냐? 그러니까 청와대 대답이 되게 웃겨요. 예단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천혜성 차관이 저 미국 통일부 차관입니까? 그냥 답변 내용을 달리 해야죠. 예단할 수 없다. 통일부 차관이 개성공단 그 수석 대표 회의하러 가면 청와대까지 다 검증해갖고 오늘 여기까지 나가자마자 다 따갖고 나가는데 예단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의혹만 더 커진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천혜성 차관은 귤을 갖고 가는 당사자잖아요.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답방 문제가 논의됐다. 네. 오늘 또 틀림없이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오늘부터 되고. 그리고 어제 신문만 하더라도 서울 선언을 검토하고 있네 안 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또 국토부 차관은 철도 착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가능성이 많다. 천혜성 차관도 엊그제 기자회견을 어느 세미나에서 그 민화협 포럼에서 올 가능성이 있다. 뭐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 못 온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착공식을 또 착수식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뭐 그렇지. 대북 제재를 빠져나가려고 머리를 쓰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국정원 장 다음에 국정원 제1차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래도 전문가라고 본다면 분석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면 오는데 거의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거 볼 때 저도 지금은 이제 뭐 정보는 없고 네. 신문의 행간을 읽으면서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공직생활 평생 한 사람이니까 저는 저라도 부인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간판을 걸고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도 했잖아요. 예양상 그리고 합의상 어느 한쪽에서 이게 리크돼가지고 그거 맞아. 그런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럴 바에는 양국에서 동시에 야 빨리 발표다. 더 이상 보안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갖고 발표 시기를 좀 땡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부인하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또 안정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국내에서 보수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도 세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신본벽이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사상 김정은이 하나 아무리 보수적이 반대한다 해도 신면 문제 때문에 못 온다? 그건 핑계입니다. 그건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 경호 있잖아. 전 세계 1위죠. 1위에 1위. 네. 근데 김정은이 신변 하나 보호 못해요? 그건 말도 안 벌써 되는 뭐 거고. 경찰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문했을 때는 뭐 4만 명 정도를 동원했는데 이번에는 그 배 이상 동원할 거다. 벌써 보도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호 때문에 못 한다. 그거는 이제 만약에 김정은이가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할 때 써먹는 핑계거리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선전매트 통해서 우리 정부 막 욕하고 그러겠죠. 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연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용우가 지금 중국에 가 있잖아요. 이용우가 할 얘기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그러니까 기자들 5,000명 대비해갖고 코엑스 다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프레스 센터를 쓰려고. 그러면은 시진핑이가 만나갖고 지금 세계적인 단연 큰 이슈가 김정은의 답방 5,000명이 몰려오는 예상되는 그런
역사상의 그 이 순방인데, 이벤트. 예, 예. 이벤트인데, 당연히 시진핑하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시진핑이한테 이제 보험도 들고, 첫째로는 김정은 뭡니까? 김정은이가 맨날 한 게 그거잖아요. 예. 미국 회담 앞두고 왔다 갔다 하고,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 시진핑이가 6, 7년간 사람 취급도 안 하다가 또 만나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예. 김정은이 사람 취급도 안 해줬잖아요. 예. 시진핑이가. 그런 시진핑이가 이번에 만나면 당연히 답방 얘기하고, 시진핑이 얘기 듣고,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한미 간에 정책 조율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시진핑하고 북한 간의 동맹관계거든요. 둘이 조율하는, 좋은 의미면 좋은 조율을 하는 것이고, 좀 그냥 덤덤하게 얘기하면 승인 받는 거죠. 예, 예, 승인 딱 받아가지고, 거기서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지금 남북 간에 이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어찌 할까요? 아, 그래, 그럼 빨리 발표해. 이 얘기 들어야 발표가 나옵니다. 오든 안 오든. 참.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저는 뭐 차장님을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김정은 답방 확정 요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국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이번 기회에 뭔가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네. 답방은 네. 일단 남북 쌍방이 합의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워도 오긴 와야 돼요. 네. 근데 그냥 오면 안 돼. 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반대하는 계층도 많고, 그렇죠.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또 찬성대로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이념간의 대립, 남남 갈등을 엄청 촉발시킬 것이다. 이번 네. 답방이.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지 말고, 약속이니까 이행 차원에서 오라 이거예요. 저도 오는 거 막을, 의사가 방법이 없어요. 없죠. 예. 그러면 오는데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조치를 내놔라. 내놔라. 이제는 말이 필요 없어요. 네. 아유, 말 더 이상 해야 믿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요. 행동으로 이행 계획을 갖고 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권 문제가 지금 세계적인 이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 인권 저는 존중하거나 말거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6명이 거기 지금 잡혀 있어요. 이걸 누가 잡았습니까? 김정은이가 잡은 거예요. 김정은이가. 김정은이죠. 예. 김정은이가 다 잡아오는 거예요. 김정은이 집권할 때.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풀어줘야지. 그 사람들 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한두 가지 더 얘기한다면 지금 태영호 공사하고 박상학 탈북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요. 맨날 죽인다고 체포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런 거 신변국에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전부 북한으로부터 지령받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생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거는 과거 사례 이한영이 암살시켰잖아요. 네. 황장혁이 암살시키겠다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이게 다 북한이거든. 그러니까 최소한도 미니멈 이 세 가지를 하고 내려와야 된다. 예. 예, 예. 그리고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과하는 거는 당연하고. 당연한 왜냐하면 자기가 그 후계자 그 학습할 때 후계자 지위 다 내정 받아갖고 할 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예. 그걸 김정은이가 몰랐겠어요? 다 알지. 그러니까요. 최소한도 네 가지를 하고 와야 그래도 우리 경호 당국에서 경호하는데 덜 애를 먹습니다. 예. 네. 아, 화납니다. 총 벌게.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네 가지. 사장님도 나가실 거죠? 피켓 들고. 아니 나가야죠. 그거 왜냐면 아니 그거 네 가지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나가야죠. 저는 반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국제정치 공부했잖아요. 예. 국가 간의 합의는 이행해야 됩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리고 이행 조건 속에 우리가 이행하는 조건 속에 그 네 가지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가 노리는 게 뭡니까? 내가 전 세계에서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야. 예. 나 대접 좀 해줘. 내가 핵도 포기할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께 과거 잘못한 맞아요. 건 예, 딱 맞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일본 미워합니까? 위안부 이런 거 갖고 그렇죠. 사과하니까 미워잖아요. 그러니까. 와, 지금 멀리 가서 맞네. 저 일본 사람들 미워할 일이 아니네요. 김정은이는 바로 우리 김정은이를 같은 미워해야 민족이잖아요. 돼. 맨날 우리 네. 우리 민족끼리 이걸 하잖아요. 존경하고 뭐 그러면 우리 위인이라고 민족끼리 그러니까. 잘못한 거 아이고, 열받아. 사과하고 와야죠. 아이고, 열받아. 멀리서 지금 과거사 찾을 때가 아니에요. 아. 남북 간의 과거사를 정리해라. 한마디로. 예. 남북 간의 과거사. 알겠습니다. 예. 피켓 들고 같이 함께 고! 예, 고합시다. 저희가 장소 정해놓겠습니다. 예, 예. 가서 제가 피켓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딱 이제 들고. 폭력 해야죠. 시위는 안 되지만 예. 합법적으로 예. 또 합리적으로 딱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자. 당당하게.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발전한 거예요. 과거사 정리를 김정은이 하면 김정은이 세계 우인됩니다. 그러면요 유엔에서 지금 유엔 총회에서 이제 네. 곧 그 결의안도 나올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이제 핵 결의안 나왔잖아요. 비핵화 똑바로 하라고 유엔에서 곧 인권 결의안이 이달 17일 날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다고 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아마 이런 조치를 취하고 내려오면 제가 보기에 국제형사재판소 보내자 이 말 빠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들이 한 그럼 일이니까 할아버지하고. 대한민국 보수주의 이 네 가지만 하면 네. 유엔 결의안에 김정은이 저 형사재판소 가는 거 예외시켜 주십시오. 이런 데모 할지 몰라요. 아. 김정은이가 그 네 가지만 하면. 그렇죠. 비핵화하고 인권 개선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납북자들 다 돌려보내고. 천안함 연평도 6.25 다 사과하고. 예. 예. 그 정도는 최소한 하고 와야 해야죠. 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다 환영할 겁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김정은 답방이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답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애국 세력들이 총궐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은 대한민국 관광으로 온다고 하고 있고요. 문재인은 거기에 대해서 관광사 사장처럼, 여행사 사장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되겠습니다. 모두 총궐기합시다. 자, 여러분들 총궐기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 한 수,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도 총궐기하는 일입니다. 구독 이번 달 안에 50만 갈 수 있게 동그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팍 눌러주시고 그리고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신의 한 수 메인에 있습니다. 안보정론TV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